조선 후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선 후기는 전후기 때문에 우리 고려 때는 무신정변을 기반으로 각종 무술이 발생하는 후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고, 조선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이제 각종 무술이 터져 나오는 이제 후기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그런가 봅시다. 이제 붕당 정치가 발생하면서 이제 이 내에 다툼이 되게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무술이 발생하고요. 여기 기구는 이제 비변사라는 게 공식 기구들 다 무너뜨리고 비변사가 국정 전반을 장악하는 기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이제 수치 모순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됩니다. 백성들에 대한 수치 모순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전후에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왕들의 이제 업적이 돼야 되는데, 왕들이 이 붕당 정치에 빠져갖고 이 일을 잘 못한 왕들도 있어요. 잘한 왕들도 있고요. 광해군은 제법 했고요. 인조반정 이후에 인조부터 현종까지 이 아들들은 이걸 잘 못했고, 숙종 때부터 숙종 영조 정조가 다시 이 수치 모순에 대한 해결 같은 것들을 다시 해나갑니다. 한번 봅시다. 자, 광해군 초반에 잘했습니다. 대돈법을 실시했어요. 경기도 한해서긴 하지만은. 자, 또 국제적으로는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 후금 간에 이제 갈등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후금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명하고 빵 싸웠단 말이에요. 여기에 중립을 지켰습니다. 강흥립을 명나라 요청으로, 명나라가 우리 임진왜란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갔는데 싸움에 끼지 말고 적당히 투항하라 했었거든요. 강흥립 파병했다. 근데 투항했다. 자, 잘했습니다. 이걸 신뢰외교라고 해요. 잘했는데, 그리고 일본하고 이제 관계를, 정식 조약을 체결합니다. 선조 때 그 전쟁 후에 둘의 국교를 재개하고 광해군 때는 정식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걸 광해군 기유약조라고 합니다. 기유약조 체결해갖고 주변국하고의 관계를 좀 잘 다져놔요. 여기는 중립외교로, 여기는 이제 약조를 체결해갖고 잘 다져놓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수치 모순은 이제 대도법 처음 실시하고 수치 모순도 해결하려고 하고요. 이게 문제인데, 지금 북인 정권인데 북인이 되게 소수예요. 동인 중에서 남인이 다수고 북인이 소수입니다. 계열도 여러 계열이 합쳐져 있는 거라 그 힘이 뭉쳐져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불안하니까 이제 실수를 겁니다. 지금 선조가 뒤늦게 장갈 들어갔고요. 전쟁 이후에 또 장갈 들어갔고, 전쟁 이후에 새 아들을 얻어요. 근데 걔는 정실 부인 아들이기 때문에 대군이고, 대군은 정실 부인, 군은 첩의 자식입니다. 광해군은 세자긴 하지만, 전쟁 덕분에 세자가 되긴 했지만은 첩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통성에 있어서 되게 좀 취약했었습니다. 북인 애들이 그걸 죽인 거예요. 그걸 개추국사라고 합니다. 개같이 죽였다라고 해갖고, 정열입은 기립, 그건 기추국사라고 하고, 이거는 개추국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명나라를 도와주지 않고 이 유학자들한테 명나라는 부모거든요. 부모의 나라를, 우리나라가 망할지언정, 우리 백성들이 다 죽어 없어질지언정 부모에 대한 은혜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켰다라고 하면서 들굴을 합니다. 그래서 개추국사와 신리 외교가 이 반정을 일으키는 그 주요한 원인이 돼요. 아주 모순적이게. 그러니까 신앙에 미친 사람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 다원적인 가치 같은 거, 현실적인 가치 같은 것들이 잘 상정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뭐 왕 앞에서 면전에서 얘기하는데 뭐 전하, 나라가 망하는 게 중요합니까?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이지랄하는데 뭐. 그래서 결국 왕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기억해두세요. 광해군은 경계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경계를, 주변에 이 상황에 경계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 실시했다. 개추국사, 경계. 그리고 이 신하들의 기강도 좀 잡으려 했었습니다. 기유학조 강웅리 파병했다. 잘 기억해주세요. 하지만 거기에 그 신리외교와 그리고 여기 중립외교 한계, 신리외교와 개추국사 한계, 이 반정이 명물이 되었고 왕이 쫓겨났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그 북인이 쫓겨나는 겁니다. 주도한 건 서인이 주도하고요. 남인은 같은 동인 출신이었지만 북인을 죽이는데 이렇게 모르는 척 해줍니다. 그래서 남인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서인 남인이 만든 왕이 인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신하가 세운 왕이 두 번째 반정입니다. 이거는 왕도 참여하긴 했지만요. 중종은 아예 몰아왔다가 왕이 된 거고, 인조는 참여합니다. 어쨌든 신하가 세웠기 때문에 다시 신하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붕당 정치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인조 때부터. 인조 때부터 현종 때까지를 붕당 1기라고 제가 편의상 불러요. 이걸 붕당 공종기라고 하는데, 붕당 정치는 서인하고 남인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나머지 아니에요. 그럼 선조 때하고 광해군 때는 뭐냐? 거기는 이제 붕당의 성립기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숙종 때는 붕당이 변질된 시기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했던 시기입니다. 과열된 시기예요. 그걸 환국정치라고 하고요. 그 환국정치 때 이 신하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걸 너무 많이 보고 나서 이거에 질린 왕들이, 그 뒤에 왕들이, 영주 정주가
붕당을 없애겠다라고 이제 정치를 핀 걸 탕평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붕당 정치를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서남 간의 공존기 1기, 환국정치 변질기 2기, 탕평정치기 붕당 타파시 됐던 시기 요 3기라고 하는 겁니다. 3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왕이 됩니다. 이거 거의 나라를 새로 세운 격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조자가 붙습니다. 자, 근데 인조 때 인조 반정에 참여했었던 그 신하가 뭐 농공행상 문제로 왜 자기는 이거밖에 안 주냐라는 걸로 난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사실 좀 다른 얘기인데 편의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련의 난이라고 합니다. 인조 반정 바로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잔당들이 후금에 투항해왔고요. 인조 반정이 자기한테 적대적인 세력이라는 걸 후금도 알고 있었거든. 근데 얘들이 와서 정보를 알려줍니다. 야, 조선 군대 개뿔도 없어. 내가 걔들하고 같이 있었잖아. 싸워도 돼.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쳐들어오게 돼요. 이게 정묘호란하고 병자호란입니다. 정묘호란 때는 정봉수 의병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급하게 왔기 때문에 바로 철수합니다. 철수할 때 철수하는 군대를 쫓아갖고 죽이. 그 의병이 정봉수 의병입니다. 의병이 임진을 할 때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의병은 북인에서 많이 나왔었거든. 북인이 제거가 되면서 이때는 의병이 있긴 있는데 확실히 줄어듭니다. 임진을 할 때보다는.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과 삼전도 굴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준용의 광교산 전투 이게 이때 있었던 대표적으로 그 가장 컸었던 승전이었었거든요.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조는 인조 반정이 일으킨 주역이 서인이란 말이에요. 북인은 신리회기를 했지만은 서인은 그 예의를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성리학 절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서인들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는 후금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군대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청청청 들어가는 군대를 다 이때 만듭니다. 인조 때 조청이니까 조청. 청청청 하는 군대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인조 때 수치무술에 대한 해결을 조금씩 했었던 게 전세를 고쳐준 건데 이걸 영정법이라고 해요. 뭐 하긴 하나씩 합니다. 효종은 효자예요. 아빠가 그 청나라 황제한테 3번 절하고 9번 조아리는 그 항복 예를 취했기 때문에 완전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 명나라도 이제 졌단 말이에요. 청나라에 명나라에 대한 복수와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그 꿈꿨던 게 효종입니다. 그 북벌룬이 최고주기였던 시기입니다. 효자예요, 효자. 효종의 형이 소현세자가 있었는데 소현세자는 또 신리회기를 하려 했었어요. 그 인조가 이제 그게 열받았고 내가 뭐에 당했는지 못 봤어 하면서 이제 인조하고 소현세자하고 사이가 되게 멀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효종의 정책의 핵심은 북벌 정책이에요. 복수입니다, 복수. 효자니까. 그러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는 살림이라는 게 있어갖고 살림이 당대표거든요. 당대표만 설득하면 당은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 제야 살림이었었던 그리고 자기 세자일 때 그 왕자일 때 스승이었었던 송시열을 불러다가 좀 도와주세요. 스승님 도와주세요 합니다. 송시열이 등장하면서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북벌은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글을 올린 걸 기축년에 올린 상수다라고 해갖고 기축봉사라고 합니다. 잘 나오죠? 한능검 되게 잘 나옵니다, 이거. 자, 북벌정책 추진하면서 이제 군대를 키우는데 이 군대를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강화주의하게 우리 군대를 재정비하지 않고 군대를 키우지 않겠다고 우리가 항복하면서 약속했거든. 근데 자꾸 뭔가 첩보가 들어오니까는 이제 청나라 애들이 후금이 청나라를 바뀝니다. 병자호란 때부터 청나라 애들이 우리를 시험한답시고 너 인마 군대 좀 보내봐 합니다. 이때 마침 청나라는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이 만주 북쪽까지 와갖고 원래 서유럽 쪽에 있었던 조그만 국가였었는데 이 국가가 지금 여기 이 만주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동방 개척 시대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청나라하고 국경 분쟁하고 있었는데 펀번이 깨지고 있었어요. 청나라가. 우리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걔들이 삼국인데 갔습니다. 나선정벌이라고 해요. 나선이 러시아를 말합니다. 자, 요때 간 사람들이 변급 신유라고 하는데 합치면 변신이에요. 청나라랑 싸우겠다가 만든 군대가 러시아, 청나라 도와주러 갔다는 거지. 그래서 변신했다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따면요. 이거를 인의정병, 인조반정 이괄해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나선정벌 인의정병 나선다 하시면 됩니다. 인의정병 나선다. 자, 대동법이 충청 전라까지 확대가 된 게 이때입니다. 대동법이 확대가 된다. 수치보선에 대한 해결은 조금씩 다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효종 아들이 현종인데 현종 때 가면요. 북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합니다. 안 된다는 거. 효종 때부터 인지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논의는 쑥 들어가고 근데 지금 주역들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서인들이란 말이에요. 서인들은 예를 따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예를 명나라에 대한 예를 중심으로 폈었던 게 효종이고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 뭐 또 없나? 예를 자꾸 얘기하지 자기들이 신앙을 자꾸 얘기하지 정권을 유지하기가 좋은데 뭐 또 없나 했는데 마침 아이고 좋아라 있었던 겁니다. 효종이 둘째인데 둘째가 죽은 겁니다. 둘째 장례식을 어떻게 할까를 두고 장례식 논쟁이 국회를 완전히 에워싼 논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인하고 남인 간의 장례 논쟁이 터지는데 그걸 예속 논쟁이라고 합니다. 예속 논쟁, 현종 때립니다. 현종. 왜냐면 효종에 형이 있었거든. 원래 예법에 따르면 장남은 부모하고 똑같은 예로 합니다. 3년상을 하는데 차남은 1년상만 하면 되거든. 거기 따진 겁니다. 거기에 서인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서인하고 남인 논쟁인데 서인은 이런 겁니다. 이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 서인이 집권당이고 남인이 야당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인은 집권당이다 보니까는 권력을 지가 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왕하고 왕이나 뭐 신하나 똑같은 예법으로 적용해야지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첫째인지 둘째인지만 따지자라는 거예요. 남인은 야당이니까 힘이 없잖아. 왕 편에 붙어갖고 자기 힘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인이 왕을 지지해주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야 왕은 일반 사대부랑 다르지 마. 왕은 둘째로 태어났어도 나라의 적통을 이은 사람인데 이럴 땐 장남으로 대우해줘야지 하면서 왕의 입장을 대변해줍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자, 예송이 두 번 있었는데 왜냐면은 현종의 부모가 누구죠? 효종이잖아요. 효종이 죽었을 때가 기예송입니다. 이건 언제일까? 현종이 왕이 될 때겠죠. 효종이 죽자마자니까 기예송. 근데 현종이 죽을 때쯤에 있잖아요. 엄마가 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효종의 와이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논쟁이 한 번 더 있어. 그러니까 현종은 미치겠는 거야. 이 사람은 왕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예속 논쟁으로 그냥 점철됐던 왕이었단 말이지. 거기에 장남 며느리는 1년, 차남 며느리는 9개월만 하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야, 지금 서인하고 남인이. 서인은 그래서 기예송 때, 효종이 죽었을 때 누가 죽은 건지 잘 아셔야 돼요. 기예송 때는 서인은 1년, 남인은 장남 취급해주는데 3년 해야 된다고 했었던 겁니다. 입장 그거야. 왕이나 사대부랑 똑같다. 나는 왕하고 큰 차이 없어. 남인은 왕이 더 높지 마 해주는 거고요. 자, 효종 와이프가 죽었을 때, 효종 비가 죽었을 때는 서인은 9개월만 하면 된다. 이땐 남인이 1년 얘기한 겁니다. 남인이 항상 길게 얘기한다. 누가 이겨야지 정상일까요? 왕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까? 남인이 이겨야겠지, 남인이. 남인이 이기는 게 정상인데 초반에는 서인이 이겼었어요. 왜냐면은 현종이 즉위하자마자기 때문에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 진짜 싫지만 정말 자존심 상했지만 서인의 말을 들어줬던 겁니다. 뒤에는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남인이 이기고 이때도 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긴 건 1년만 이겼었습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사료도 잘 나오니까 보자면 효종은 둘째 아들이니 효종은 차남이니 천하의 예는 모두 똑같다. 이러면 서인의 어법이에요. 효종은 제2장자이다. 장자를 취급해야 된다. 그리고 임금과 사대부 예는 다르다. 이러면 남인의 어법이고요. 구분 좀 잘 해주세요. 남인이 야당, 서인이 집권당이다 하면 기억이 좀 날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 현종이 죽었어요. 현종도 외아들이고 숙종도 외아들인데 숙종은 이제 2대 독자야. 두 번째 독자입니다. 이 사람은 약간 그 자기가 어떤 저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고집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14살짜리 어린애가 왕이 됐는데 있죠. 이게 너무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효종을 차남 취급하면은 현재 왕까지 뭐가 되는 건 효종이 정통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왕까지 정통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는 이건 너무 나간 거야. 신하가 왕한테 있잖아요. 너 적통 아니잖아, 임마. 나 우리 집 장남인데? 너는 장남도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어린 숙종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 나간 거예요. 너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숙종은 왕권을 키우기 위해서 신하들보다 왕권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신하를 쥐락펴락합니다. 근데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겠어? 지금 여기 장악한 게 애들인데요. 그때 사용했었던 게 뭐냐면 왕한테 남아있었던 인사권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당을 통째로 등용했다가 어떤 당을 통째로 내쳤다가 어린애니까 뭐 있어 그냥 패기 넘치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정권 교체를 하는데 이 정권 교체를 환국이라고 해요. 정국 교체를. 이게 본의 아니게 내가 지금 정권 잡았을 때 쟤를 죽이지 않으면 다음에 정권 잡기 힘들다. 그래서 정권 잡았을 때 상대편을 오지게 죽이게 만드는 그 붕당 조치를 최악의 변질기를 만들게 됩니다. 환국 정치라고 합니다. 정권 교체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3번 있어요.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이 있습니다. 3개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경신환국 전에는 남인이 집권한 상태였습니다. 남인이 집권하니까 남인도 똑같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정도로 권세가 너무 센 겁니다. 집권하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저 새끼들 꼴보기 싫어. 서인으로 정권 교체한 겁니다.
그때 남인이 군대까지 자기들이 장악하려고 하다가 서인이 이거를 쟤들 저거 그 반역의 음모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걸 거짓말한 겁니다. 근데 숙종이 거짓말인 거 알면서 그냥 받아줍니다. 그래서 남인을 다 내치고 서인을 등용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남인이 너무 나댄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남인의 영수가 그 시효받은 걸 가지고 잔치라는 데 있죠. 왕의 물건을 갖다 씁니다. 유악이라고 해갖고 기름 장막이 있는데 잔치하는 동안에 부슬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때 그 왕이 그 지금 그 허적이라는 그 영수의 그 잔치 있다는데 지금 비와 문제 되지 않겠냐. 궁궐에 있는 천막 가져다 주라 했는데 벌써 쓰고 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상했었단 말이야. 이게 숙종 6년인데 이 때문에 숙종도 이제 20살이 됐고요. 이것 때문에 빈정이 상해 있다가 서인이 쟤들 영모 일으킵니다 하니까는 그래 하면서 이제 한 겁니다. 자, 허씨의 이름이 외자면은 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씨임에서 이름이 외자면 이게 경신왕국이고요. 다시 서인으로 정권 교체한 거고 서인으로 교체했는데 이때 숙종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왕비가 있는데 이건 이제 첩이란 말이에요. 첩을 자기가 이제 왕비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이제 본처는 아들이 없는데 이제 그 후처가 첩이 이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 아들을 세자로 만들고 싶은 거야.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그 아들을 세자로 만든다는 것은 그 엄마를 왕비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본처를 버리겠다는 거거든. 난리가 났지. 근데 숙종은 완고합니다. 이대 독자는 이제 고집도 세단 말이에요. 자, 이때 남인이 왕의 눈치를 보고 있죠. 야당 출신이니까 또 왕편을 들어줍니다. 바꾸셔야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인은 장희빈의 편을 들고요. 서인은 왕비의 편을 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남인의 입장을 들어준 겁니다. 네 말이 맞지 하면서 난 남인 할 거야. 서인을 다 내쫓고 다시 남인을 다 등용을 한 겁니다. 이게 남인이 기사회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인은 만년 야당이었다가 딱 2번 집권하는데 가빈예종 때랑 기사회생 때 딱 2번 집권합니다. 나머지는 다 서인 집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랑은 오래 못 가거든요. 그 숙종이 장희빈한테 질립니다. 이거 갑술왕국이라는데 이건 갑질왕국 하시면 됩니다. 장희빈을 내칠 때 누구도 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했었는데 자기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왕비는 잘 지내는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걸 눈치챈 서인이 왕비를 복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 네 말이 맞네 하면서 다시 서인을 등용하고 자기가 버렸던 왕비를 다시 복위시키고 장희빈을 내칩니다. 이게 갑질왕국이에요. 갑질왕국. 다시 서인으로 돌아온다. 패비민 씨, 인연왕국 봉위 문제로 나타났던 게 이겁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됐다. 장희빈 아들의 세자책봉 문제가 됐다 하는 건 이제 남인이 기사회생했다. 기사왕국 말하는 거고 폐비됐던 민 씨가 복위한다 그러면은 갑질왕국, 갑술왕국을 말합니다. 자, 숙종 때부터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려고 다시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군대를 다시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수치모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금형을 만드는데요. 이것까지 하면 이제 선조 때 훈련도가, 그리고 인조 때 청청청, 그리고 숙종 때 금형이었고 총 5개의 군대가 이제 완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상평통보라는 화폐를 사용합니다. 상평통보. 자, 그리고 이때 그 국제관계도 적극적으로 나서는데요. 우리 그 영토로 문제가 되는 두 지역 있잖아요. 영토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간도하고 독도를 명확하게 우리 영토로 얘기를 합니다. 이때 백두산 정계비, 그리고 안용복, 이건 이제 국가가 한 건 아니지만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독도를 일본에 갖고 우리 땅, 울릉도 독도를 우리 땅으로 명확하게 인정받고 들어옵니다. 일본 정부한테. 안용복 사건, 백두산 정계비가 이때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문자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얘들이 막 싸우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니까 야 니네 기갑하고 나가, 중기갑하고 나가 그랬는데 애들이 기갑을 안 한 거야. 기갑하랬더니 경기갑을 한 겁니다. 경기갑. 그 병신처분이 있다. 신임사, 경종 때 소론이 노론 공격했다면 경종 때 일입니다. 요거까지 하면 이제 기갑하랬더니 경기갑하냐 병신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죽지. 중기갑해 안 죽는데 경기갑하니까 죽죠. 요 순서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중에 남인 집권은 2번밖에 없습니다. 갑술왕국, 갑인예종하고 기사반국. 숙종 때 시선미의 두 문자는 왕을 금상이라고 하잖아요. 금상에 숙종의 방향은 애들 말한 대로 때리겠다는 거거든. 금상이 100대 때리겠다. 금상의 안은 100대다 하시면 됩니다. 금영, 상평통보. 자, 그리고 안영보, 백두산 정계비, 대보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명나라에 대한, 망한 명나라에 대한 제사 드리겠다고 만든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주류는 기본적인 종교가 이 주류라는 거, 신념의 주류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게 이제 주류 어떤 그 이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금상안은 애들 100대 때리는 거다. 금상안 100대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영조 정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조도 숙종 아들입니다. 숙종 아들이 경종이 있고 영조가 있는데 그 숙종 때 남인은 완전 몰락하고 서인만 남아요. 서인이 노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 노소 간에 대립하는데 노론이 지지하는 게 영조였었고 소론이 지지하는 게 경종이었습니다. 경종 때 신임사는 소론이 노론을 쳤던 것이고요. 자, 영조가 지기하자 노론이 짓고 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소론이 영조한테 이제 반격을 해요. 그 사건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인자에 나뉘라 합니다. 소론 강경파가 난 제 왕으로 인정 못해 이러고 있는가. 붕당 정치가 너무 과한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건 이제 진압하고 그리고 영조가 탕평정치 피면서 소론을 등용하거든요. 그랬는데도 영조를 왕으로 안 받는 사람도 끝까지 안 받는 겁니다. 나중에 전라남도 나주에서 있잖아요. 거기에 벽보가 또 붙어요. 그 경종 죽인 거 아니냐 영조가. 그게 붙습니다. 그걸 나주에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안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로 또 소론이 두 사건으로 소론이 크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도세자가 소론하고 어울렸었어요. 노론에 의해서 죽었다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게 붕당 정치의 폐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인자, 나주에서 사건 사도세자, 영조 때 그 소론 세력들이 그 당하는 몰락하거나 당하는 약화되는 사건이었었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숙종 때 환국 정치를 신물나게 봤기 때문에 자기 아빠 때 이 붕당들이 죽고 죽이는 걸 신물나게 봤기 때문에 영조는 그 붕당정치를 싫은 겁니다. 그 탕평정 실패인데 탕평정 실패는 두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골고루 등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단계도 없게 하는 거, 당을 없게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골고루 다 등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노소 남북 다 등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 썼던 게 뭐냐면은 그리고 관료들을 양성하는 게 학교하고 과거를 했었죠. 학교하고 과거를 이런 걸 합니다. 탕평비, 성균관 대학교 앞에다가 탕평비를 세우고요. 탕평과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에 맞는 관료들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타파붕당. 이 붕당의 근거지가 어디냐면요. 지방에는 서원이고요. 그리고 당대표를 살림이라 했었잖아요. 살림직을 허구화시킵니다. 살림직을 허구화시키고 서원을 대폭 정리합니다. 그래서 붕당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거 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손자인 정조도 탕평정치를 시도하는데요. 그 정조의 탕평정치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정조는 규장각을 만들어갖고 문신을 자기 편 문신을 뽑고요. 그리고 장영영을 만들어갖고 자기 편 문신을 뽑습니다. 친위 세력을 구축하는 게 특징이에요. 초계문신제라고 해갖고 규장각에 있는 각신들이 그러니까 궁궐 주변에다가 자기 신하들 뽑는 규장각을 만들어 둔 겁니다. 궁궐 안에다가 이 정부에 있는 세력들을 교육까지 시키게 해요. 초계문신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덜 물든 관료들 있잖아요. 그걸 왕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의 방식을 골고루 등용하는 것을 그 십자가 복원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편의상.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너져갖고 지금 노름만 남은 상태인데 사실상 이걸 복원해갖고 세력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게 1차입니다. 1차. 그리고 얘들의 근거지인 서원과 살림 같은 걸 약화시키는 게 이제 궁극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걸 하는 방식이 영조는 극단에 있는 애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파 위주로 모으고 있었던 것이라면은 그래서 온건하고 착한 애들 위주로 한다. 이걸 완론탕평이라고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온건한 사람들 등용한다. 정조의 방식은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나와 함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논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등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줄론탕평이라고 해요. 이것도 기억 안 나면 영조는 동글동글 들어가잖아요. 완론 동글동글. 정조는 지읒이잖아. 줄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는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는 자들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전사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전사를. 구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얘들의 근거지 중에 하나가 서원은 학교고요. 신앙공동체라는 게 있거든. 향약이라는 게 있거든. 향약을 수령이 뺏어옵니다. 향약은 지방사회에서 일종의 규약, 그 사적인 규범을 정하는 건데 이걸 사족이 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령이 정하게 합니다. 관이 주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조 때입니다. 영조는 서원을 털려고 했었고 정조는 향약을 털려고 했었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세력 균형을 갖추면서 영조 때 조금 불러들인 사람들이 주로 소론이었었다면은 정조 때 다시 복원시킨 사람들은 주로 남인이었었습니다. 그 소론을 지지하다가 사도세자가 죽었던 그 큰 사건이 벌어진 거고요. 남인을 불러들이니까 이 남인 애들 중에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천주교를 믿었었습니다. 야, 이게 노론한테 건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유일신앙 국가인데 성리학이라는 유일신앙 국가인데 이단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격한 겁니다. 이걸 박해라고 해요. 박해. 처음 나타납니다. 천주교를 처음 믿은 게 정조 때고요. 그 박해가 처음 나타난 것도 정조 때였습니다. 이걸 신의 박해라고 해요. 노론이 공격한 겁니다. 남인을.
근데 정조가 쉴드를 쳐줍니다. 자기 편인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야, 그거 괜찮아. 니네가 성략을 잘 믿으면 이게 니네가 정학이잖아. 얘는 사학이잖아. 저절로 없어져. 니네가 이겨. 그냥 니네가 잘하면 돼. 이렇게 해서 그냥 무마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조가 노론을 공격한 게, 노론에 이건 이제 집권당이고 잘 나간 애들이니까, 이게 재벌들이니까 여기 자식들이 중국에를 되게 자주 갔다 왔었어요. 중국 갔다 오면서 중국의 신체문을 익혀오는데, 야, 이거 천박하다. 너네도 똑같네 하면서 이걸 비난한 게 문체반조 운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조가 노론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 천주교 박해에 대한 대응을 했던 거예요. 자, 이거 두 문자 좀 따드릴게요. 제가 영조는 완룬탕평, 이인자의 난, 그 나수 개사건 사주자 죽었다. 완이가 나사가 좀 빠졌네. 완이 나사 그러면 되고요. 자, 정조는 규장신문 하시면 됩니다. 규장신문, 규장각, 장용령, 그리고 시내밖에 문체반정, 규장신문. 요거 구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붕당 타파까지 갈 때 했었던 게, 여기는 서원과 살림 아주 잘 나옵니다. 살림직허구와 서원 대폭 정리했다는 거. 여기는 수령이 향약을 뺏어왔다. 요걸 잘 비교해주세요. 원체 잘 나오니까. 여기는 완론탕평, 여기는 줄론탕평이라 한다. 자, 그리고 영조 정조는 이 붕당을 약화시키면서, 즉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뭐도 하냐면요, 얘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체제정비에 다시 나서게 됩니다. 체제정비. 그러니까 문물 제도를 재정비하고 수치 모순 같은 걸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여기 귀족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는 지들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왕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이제 백성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자, 국방 문제 다시 신경을 써요. 도성 방어 체제. 그리고 세금 제칭이었습니다. 균역법. 자, 그리고 신문고 부활하는데, 이때는 진짜 백성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들이 언론을 잡고 있어갖고요, 무슨 그 언론사들이 지들 이익만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지들 입장, 붕당 입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듣지 않고요, 이제 백성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겁니다. 이게 신문고입니다. 그리고 상원 격쟁 같은 게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달라졌죠, 그렇죠? 자, 그리고 종목법, 신분 완화시켜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편찬물들, 전기 때 세종하고 성종 때 만들었던 편찬물들이 다시 버전업돼서 다시 나옵니다. 전쟁 즈음에 다 이게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복구시키는 겁니다. 이제서야.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서야 하는 겁니다. 경국대전 말고 여기는 속대전. 그리고 국조레이 말고 소구레이. 동국문헌비고 한국 백과사전 같은 걸 만듭니다. 그리고 청계천을 준설하면서 그 실업자들을 많이 구제해요. 이거 먹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정조 때는 편찬물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각 관서가 해야 될 일들은 막 정해놓은 책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비변사 중심의 기구를 책으로 조금, 야, 니들이 할 일들이 이거야 임마 알려주면서 그걸 좀 기능을 재정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정조 급작스레 죽으면서 다 완성되진 않지만. 자, 이 대전통편은 뭐냐면요, 여기 경국대전과 속대전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경국대전이 본편, 속대전은 속편이란 말이에요. 불편하니까 둘을 통합시킨 겁니다. 그래서 법전을 또 한 번 정비한다. 자, 고금 도서 집성, 무예도 보통지. 그건 도서 집성은 청나라 백과사전인데 수입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병서 같은 거를 다시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아낄 때 국방을 더 철저히 해요. 자, 그리고 추간지라고 해갖고 각 관서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추는 형조 말합니다. 형조. 형조 책이에요. 야, 니네들이 할 일들이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해통공을 실시한다. 백성들이 도성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것을 이제 허용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대견만 장사할 수 있었거든. 도시에서는 허용을 해줍니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화성건설하는데 사실은 노론을 벗어나갖고 자기의 어떤 세력권을 만들려 했었던 건데, 이것도 철저한 임노동을 해. 임금노동으로. 그래서 실업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영조는 주로 세금이나 신분을 완화시키는 걸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정조는 장사할 수 있게, 그리고 실업자 구제를 위한 국가가 일거리 만들어주는데 영조는 청계천 준설을, 정조는 화성건설하면서 임금노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두 왕들의 특징이다. 두 문자도 한번 따드려 볼게요. 영조는 도성에 신종군역이 생겼다 하면 돼요. 도성 신종균역이 생겼다. 그리고 이거는 속속 동염했다. 영조가 노론을 이렇게 꽉 잡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속속 동염했다는 거지. 속속 동염했다. 자, 정조는 대추 고무했다면 됩니다. 대추 고무. 대추 고무 심었다. 대추 고무 심었다. 대추 고무 심었다. 요거는 아까 말했던 규장신문 할 때 신해박해와 신해통공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되고요. 자, 요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노력했지만 정조가 갑자기 죽으면서 다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죽고 어린애가 왕이 되면서 왕권은 크게 떨어지게 되고요. 신하들이 다시 힘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는 붕당 정치도 아니고요. 그 외척 몇 개 가문이 한 6개 정도 가문이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그 중에 1등 가문이 이제 안동김 씨고요. 그래서 이때를 이제 세도 정치기라고 해요. 세도 가문 몇 개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다. 국가 권력이 완전 사회화된 시기입니다. 이때는. 뭐 있었나 봅시다. 정주가 키웠었던 남인들, 박해하면 남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남인들을 완전히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남인은 황국 정치 때 한번 몰락했다가 요 세도 정치기 때 이제 두 번째 몰락하는 겁니다. 이걸 신유박해라고 그래. 신해박해를 헷갈리지 마세요. 신해박해는 큰 피해가 없었다. 윤지충하고 권상연 정도 2명만 죽이고 나머지는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신유박해는 대대적인 박해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이때 정씨 일가들이 유배가거나 죽어요. 정약용이 이때 유배갑니다. 형인 정약전도 유배가고요. 자산어부가 이때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정조가 노비 해방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아들이 합니다. 아들이 즉위하자마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준비 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세기 때는 얘들이 권력을 국가를 사유화시키니까 엄청나게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국가를 사유화시키면 백성들을 자기 재산으로 생각합니다. 수치문란이 극대화된 시기입니다. 자, 이거 삼정문란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치문란이 극대화되면 백성들도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한번 들고 일어나보자 해갖고 이제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밀란의 시기라고 돼요. 밀란이 나타난다. 홍경내란이 있었다. 그리고 철종 때는 임술 밀란이 있는데 이거 두 개 구분하는 문제가 제일 잘 나오죠. 홍경내란은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서북 지역에 있었던 그 평양 이북 지역의 정주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임술밀란은 전국적인 밀란인데 주로 삼남지방, 충청, 경상, 전라, 위주 여기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 중에 진주 밀란이 제일 컸었어요. 진주. 아까 김시민 장군이 있었던 데 있죠? 저 이번에 불꽃노래 보고 왔었던데 유등축제 보고 왔던데 제일 큽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두 문자 좀 따드릴게요. 워낙 잘 나오니까 공신 홍경래 하시면 돼요. 공신 홍경래. 자, 여기는 얘들 너무 진상이야. 너무 돈 뜯어먹는 이놈들 진상입니다. 그래갖고 전국적인 밀란이 일어난 겁니다. 진삼임, 진주밀란, 임술밀란, 삼정인 정치 설치하고 이걸로 어느 정도 좀 대비해보려 했었다. 진삼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선 후기 왕대사를 마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조선 문제.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태조 때 천도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개성이 아니라 한양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예요. 정두전이 실시한 거죠. 정두전은 근데 왕제의 난으로 이방원이라는 왕자가 죽여서 없어집니다. 왕제난이 발생했다. 태조 때하고 정종 때 있었습니다. 태조 때는 정두전이 죽은 거, 정종 때는 왕자끼리 싸운 거. 자, 왕제의 난으로 정두전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태종이죠. 육조직계제, 사관원, 혼일강 역대 국도지도, 주자소, 계미자, 신문고, 호패법. 자, 육사오신, 저주혼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육사오신, 육조직계제, 사관원 독립, 호패법, 신문고, 저화, 주자소, 계미자, 혼일강 역대 국도. 자, 집현전은 세종이죠. 자, 또 봅시다. 이종모 대마도 정벌을 했다. 계약종, 사군육진 개척했다. 대마도 삼계탕 오이 사유하는 거 있죠? 대마도 삼계탕 오이 사유. 대마도 정벌, 삼포 계약, 계약조, 사군육진. 자, 그리고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 이걸 공법이라고 해요. 전분연분, 육구등법, 조선통보. 자, 의정부 집공, 조선통치했다. 의정부 서사제, 집현전, 공법, 조선통보. 세종 맞죠? 자, 세종이 만든 책들 잘 물어보는데요. 향직갑칠, 농사직설, 향약집성반, 칠정선 내편 갑인자, 향직갑칠, 향약집성방, 농사직설, 갑인자, 칠정선 내편 말합니다. 자, 한글 처음 사용한 게 용비어청가입니다. 한글 창제하고 나서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베타 테스트 한 게 용비어청가, 어린 청강지국 같은 거예요. 그 조선 건국한 그 태조에 그 4대조까지 해갖고 6명의 인물들을 노래로 만든 겁니다. 육룡이 나라시 하는 거 있죠? 장영실을 등용해갖고 자경론 만들게 했었던 것도 이때입니다.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었습니다. 세종 때예요, 자경론. 자, 계유정난, 세조의 등장을 말하는 거죠. 성산문 박해년 죽었던 게 이제 사육신 사건 말하는 겁니다. 이걸로 집현전 폐지했던 거고요. 육조직계제, 진관체제, 직전법, 유양소 폐지했다. 자, 그래서 집으로 직진해요? 야, 제발 가서 죽이자. 김종설 죽일 때 어디 가서 죽였다? 집으로 직진해서 죽였다. 집 직진료 간원, 집현전 없앴다, 유양소 없앴다, 직전법, 진관체제, 그리고 간경도감 원각사, 이건 불교 얘기하는 거고요. 세조 업적이죠. 집 직진료 간원한다.
자, 그리고 홍문관, 성주죠. 집현전의 후신입니다. 자, 관수관급제. 자, 이거는 홍사관 서재라는 거 있죠. 홍문관, 살인 등용했다. 그리고 관수관급제. 그리고 이건 서울체특법 재가금지법, 성종업적이죠. 홍사관 서재 만들어줬다. 성종대책은 경똥똥똥 구악해 하는 거 있죠. 경국대전, 동국통감, 동국예술난. 자, 경똥똥똥. 동국자 들어가면 성종대다 주로. 국조의 약학개범, 예약을 정비했다. 맞죠? 자, 이어서 볼게요. 중종, 혈량과. 자, 이 혈량과가 살인들 등용하려 했었던 거여서 그렇죠. 삼포혈환 발생했다. 16세기는 전쟁의 시기다. 체제가 무너지는 시기다. 전쟁의 시기다. 비변사 처음 설치되었다. 자, 이걸 중삼임이라 해서 중삼임. 중삼임. 중종 때는 삼포혈환 발생하고 임신약초 체결했다. 자, 그리고 소연이가 소주약 나갖고 위기였었다는 거 있죠. 소격서 폐지했다. 혈량과 실시했다. 그리고 소아과 주저리 향약을 지방했다. 보급했던 거. 미운 삭제, 기묘사화로 끝났다는 거. 그쵸. 자, 그리고 을사사화, 양지학 벽사건, 인국전난 발생했다. 이건 여성이 통치할 때니까 어떤 신화가 그랬다는가. 제비 키우세요. 직방입니다. 자, 재성방약, 비변사, 이건 을묘외변 말합니다. 을사사화 넣어도 되고요. 을묘외변으로 제비 만들었다. 재성방약, 비변사 상설화됐다. 직방임, 직전법이 없어지고요. 망나패단 때문에 인격정난 같은 게 발생합니다. 자, 선조 때는 붕당이 발생했다는 게 중요한데요. 동전남이 정정됐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주전랑 때문에 다툰 게 동인서인 분화된 것이고요. 정의를 모반 사건과 정철 건지 사건을 분화된 게 남북분당이 되는 거죠. 남북분당. 자, 전쟁 중에 훈련도감 설치했다. 이게 조선의 오군영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거고요. 전쟁 중에 만들었던 수류탄이 비격 침전됩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일본하고 국교 체결한 게 선조 때입니다. 사명의 유정을 보냈던 게. 전쟁 후에도 한 10년을 더 살아요. 이게 전쟁 후에 10년 더 산 게 광해군한테는 이제 엄청난 트라우마가 됩니다. 광해군이 정치 잘할 수 있었는데 선조가 정치 끝나고 나서 광해군하고 대립했었던 게, 광해군을 갈궜었던 게 광해군한테는 엄청난 불안 요소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불필요하게 미신에 빠지고요. 막 불필요한 행위들을 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광해군 중리배교, 이게 이제 쫓겨나게 되는 배경이 됐죠. 어이없이. 자, 강훈의 부대, 이게 중리배교죠. 자, 그리고 영창대군 죽였다는 거, 임목대 미패했다. 이 개초국사고요. 자, 중리배교. 자, 그리고 이때는 북인이 집권했던 시기입니다. 경기도 대동법, 기후학조 체결했다. 이것도 이제 신뢰외교 중에 하나, 기후학조하고 중리배교가 이제 신뢰외교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잘 썼던 사람이에요. 경기도의 대동법, 개추국사, 그리고 기유학서, 강훈리, 그리고 기강도 좀 잡았던 사람입니다. 동해부감이 이때 편찬됩니다. 허준이 전쟁 때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썼던 책인데 진짜 동양의학의 보감이 되는 책입니다. 광해군 때 완성이 됩니다. 자, 서인의 반정, 인조반정이라고 하죠. 이괄해난. 자, 공주 곤상선으로 피난했다. 이괄해난 때, 이괄이 그 인조 부하였었기 때문에 이 인조의 군대 사정을 잘 알았었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도성을 점령합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공주까지 피난했었습니다. 그 백제의 수도였었던 공산성으로 잠시 피난했었습니다. 청청청하는 게 이때 만들어지고요. 어영청, 충영청, 수어청. 영정법. 이때도 뭐 수치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큰 개혁은 아니에요. 있었다. 자, 됐습니다. 요거를 인의정병이라고 하시면 되죠. 인의정병. 인조반정 이괄해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리고 청청청하는 군대 만들었다. 자, 청에 불무로 끌려간 건 왕자 2명인데 소현세자와 그 복림대군인데요. 소현세자는 죽어요. 돌아가면 바로 죽습니다. 소현세자는 왕이 안 되고. 불무로 갔다 왕이 된 사람은 효정밖에 없습니다. 효자. 북벌 추진했다. 효자니까. 나선정벌. 여기까지 하면 인의정병 나선다. 현종 때고요. 현종의 아빠가 효종이잖아요. 효종은 둘째입니다.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이제 장례 문제가 터진 겁니다. 옳았구나. 좋은 건수가 생겼네 하고 한 겁니다. 자, 둘째 아들이 죽은 건 왕인데 둘째 아들이 죽은 건 이제 흔한 사례가 아니니까 그게 대신들한테, 관료들한테는 좋은 거리가 된 겁니다. 자, 경신왕국 황국정신은 숙종 때다. 자, 남이 축출되었다. 남인이 날아갔다면 황국정치 때입니다. 그 인제부터 현종 때까지는 누가 날아갔다는 말 쓰지 않아요. 그땐 공존기이기 때문에. 남인이 또 한 번 날아가는 게 세도정치기 때 날아가는 겁니다. 2번 날아가요, 2번. 금이영, 백두산 정계비, 대동법 황해도까지 해갖고 전국 시행한다. 금상이 왕이죠. 금상이 아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때려야 된다는 거. 금상한 백대라는 거죠. 금이영, 상평통보. 자, 그리고 안영복 사건, 백두산 정계비, 그리고 대보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었었다. 이게 숙종 때라 그랬었죠.
자, 노론이 연행을 왕세제로 만들었다. 대리청정까지 하라고 막 요구하다가 노론 사대신이 죽은 게 신임사화입니다. 소론이 노론을 친 사건이에요. 이 경종때입니다. 자, 이인자의 난, 탕평비, 탕평과, 균역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절작입니다. 나중에 경시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완이가 나사가 빠졌네. 완른탕평, 이인자의 난, 나주에서 사건, 사두시가 죽었다. 이게 영조때죠. 도성에 신종균형이 생겼습니다. 도성 방어체제, 삼군문 수비체제라고도 합니다. 도성에 3개의 군대가 있거든요. 신문고, 종무법, 균역법이 있다. 이 영조 때죠. 도성 신종균역이 있다. 책 좀 볼까요? 속대전, 동국문헌 비고, 그리고 신문고 다시 했단 앞에 나왔고요. 영조는 노론을 속속 동염하고 싶었거든. 속대전, 소구레이, 동국문헌 비고, 여지도서 같은 게 이제 편찬됩니다. 정조 때는 규장신문이라고 했었죠. 규장각 검서관, 규장각 설치했다. 규장각 검서관에는 서울 등위했다. 서울은 어디 편에도 속해 있지 않거든요. 붕당에. 붕당 안 껴주거든. 그래서 어디 편에도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이제 불러들인다고 서울도 불러들인 겁니다. 초계문 신제. 장용영, 신해통공. 자, 여기까지를 규장신문이라고 하죠. 규장신문. 정조 때 채, 대추, 고무, 휘휘라고 하는데요. 대추나무 심고, 고무나무 심고, 참새도 올세라 휘휘했다는 겁니다. 대전통표. 자, 그리고 추간지라는 것도 있고요. 고금도서집성이라는 중국 백과사전 수입해오고요. 그리고 무예도 보통자통을 편찬한다. 그리고 동문회고, 존주 휘평 같은 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추, 고무 신고 휘휘했다. 화성건설했다. 자, 순조 때 공루배방, 신유박해로 남인이 또 날아갑니다. 남인 2번 날아가요. 그래서 훈경내가 번기 일으켰다. 훈경내난, 훈경내 공신. 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신해박해를 헷갈리지 마세요. 절대. 자, 그리고 철종 때는 진사민, 전국적인 밀란이 발생합니다. 이걸 이제 대비한다고 만들었던 게 삼정이 정청을 설치했던 거고요. 박교수 건의로. 자, 이거는 이제 붕당주시 사건들만 따로 모아놓은 건데요. 여기는 이제 왕 얘기, 시간 순서대로 왕 얘기를 모아놓은 거고 중요한 사건들을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정의를 모반 사건 기촉살 주도했다. 어떤 당이야죠 이거는? 정의를 모반 사건 때 사람을 죽인 것은 서인이 죽인 겁니다. 서인이 선배당, 동인이 후배당인데 그 권력이 있었던 장차관에 있었던 서인 애들이 동인을 한번 조진 겁니다. 정철 건전이 사건 정철 탄핵했다. 그 정철이 서인의 영수입니다. 이제 보복한 거예요 이건. 동인이 탄핵한 겁니다. 동인이. 그 탄핵하는 와중에 북인은 쟤도 죽이자, 남인은 적당히 하자 하면서 갈라진 거고요. 자, 이현작과 이왕의 지자들, 그 남인, 경상도는 남인 쪽이고요. 충청도와 노론 쪽이었었는데, 서인 내지는 노론 쪽이었었는데, 그 북인은 세가 좀 약했었고, 남인이 경상도의 주였었습니다. 이황과 이현작 같은 사람들이 그 영수 역할, 그 사람들이 스승 역할을 합니다. 광해군 시기 때 집권한 당은 북인이고요. 기해예송, 기갑, 기해예송, 갑인예송이 있었죠. 그 중에 기해예송 때, 기년은 1년 말합니다. 1년. 그때는 서인이었었다. 서인이 1년 주장했었다. 갑인예송 때는 남인이 1년 주장하고 결국 1년만 됐다 했었죠. 경신왕국으로 정권 장악한 거는 서인입니다. 남인 정권 장악한 건 2번밖에 없어요. 북인은 얘기하면 안 되고. 북인은 날라갔고 이미 인조반정으로. 남인은 갑인예송 때하고 기사환국 때 2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서인이 집권하는 겁니다. 갑술왕국으로 축출된 게 남인이 이때 날아가는 겁니다. 갑질왕국 때. 송실의 관직을 회복시켜라. 그러니까 서인의 영수죠. 서인을 다시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갑질왕국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남인이 날아가고요. 갑질왕국 때. 노소만 남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노소만 남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붕당만 모아놓은 거고, 요건 이제 사건만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중요한 사건들만. 그 사건들 한번 해봅시다. 김종직의 조의제문, 무사화, 무갑 기을이라고 해갖고 4번의 사화가 있어요. 이걸 4대 사화라고 합니다. 자, 일단 앞에 4대 사화 문제 먼저 풀도록 할게요. 조의제문 발달된 거는 무사화, 첫 번째 사화. 자, 패비윤 씨, 엄마 때문에 이제 일으킨 건 갑질사화입니다. 갑질사화, 갑자사화. 자, 무사와 김효사와 사이에 있었던 거. 김효사화가 중종 때 있었던 거잖아요. 중종 반정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조광주 제거된 게 이제 기묘하게 죽었다. 기묘사화라고 하는 거고요. 윤씨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을사사화입니다. 윤씨 들어가는 거 을사사화. 동일이 남북으로 정정되는 거죠. 동일이 남북으로 정정된다. 정일 모반 사건과 정철 건지 사건, 정정이 동일이 갈라지는 겁니다. 효종이 죽고 난 뒤에 자이대 백편세 기갑 예송이 있는데 효종이 죽었다면 기예송을 말합니다. 자, 허적 죽었다. 남인이 죽었다 그러면은 서인이 집권한 거죠. 경신왕국 말합니다. 경신왕국. 남인이 축출되었다. 남인은 이제 장씨한테 붙죠.
장씨 수생의 체덕범죄. 이거는 이제 기사 회생하는 거고, 기사 완구. 자, 송시열이 반대해서 날라갔다. 서인이 날라갔다는 겁니다. 기사왕국이고요. 남인의 권력 장악했다. 장씨가 왕비되었다. 기사왕국 말합니다. 인연왕후 폐위되었다. 장씨가 왕비되었다. 기사왕국 말합니다. 자, 박해인데요. 정실가가 박해됐다면 신유박해 때입니다. 정실가 남인들이죠. 신유박해 때 대거 처형됐다. 순조 때 박해 그러면 신유박해입니다. 서북련 이차별 홍경래 백낙신 유계추. 자, 이 백낙신 유계춘이 저기입니다. 진주성의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당시 사단장 같은 사람인데요. 애들이 밀란 일어났다니까 시장 나갔고 뭐야 임마 이랬는데 겁내 도망갈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이 사람을 뺑 에어싸고 막 이랬답니다. 막 미친 뭐야 막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 뒤에 있던 부하가 깜짝 놀래갖고 큰일 난다고 빨리 나오시라고 빼규 그랬다는 겁니다. 빼규. 백낙신 유계춘 요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진주성 점령했다. 진주밀란 박규수. 자, 이 사람이 삼정인 요청을 건의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진삼임 그 세 개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 이제 시기만 따로 시기 문제로 출제된 걸 따로 모아놓은 건데요. 자, 대장경은 외침이 있을 때만 만듭니다. 고려 때는 북방민족이 문제였었는데 북방민족은 크게 세 개가 있었어요. 거란, 여진, 몽골이 있었는데 여진은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릎 꿇고 사대했기 때문에 거란하고 몽골이 쳐들어와요. 거란 쳐들어왔을 때 초주대장경, 몽골 쳐들어왔을 때 제조대장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거란 침입기 때죠. 자, 교정동안 무신집권기 때 새로 만든 무신집권자들의 막부죠. 이게 최광수 반란이 있었다. 김윤호 처인성 몽골 침입기 때, 황룡사 구충탑 몽골 침입기 때. 성균관은 충렬할 때 처음 만들어지고요. 공민왕 때 다시 한번 중수가 됩니다. 고려 말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도평의사사는 충렬할 때 처음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도병마사가 이름을 도평의사사로 바꾼 겁니다. 도평의사사라는 단어는 충렬왕 때 처음 나옵니다. 원관석기 때. 자, 친원파들, 권문세 쪽이 생각합니다. 권문세 쪽은 친원파예요. 변발과 호보, 원관석기 때. 단군을 강조한 거. 그 책이 삼국유사 재원기입니다. 이게 원관석기 때 우리 시조를 강조했던 것이다. 자, 이거 보시면은 광개토 대왕 백제 공격했다. 자, 그리고 이 광개토형이 백제 공격하고 다음에 이제 신라에 지원군을 보내는데 거기 가야 왜군이 쳐들어왔고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가야까지 진격해갖고 가야가 금강가야가 무너지고 대가야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이제 기여합니다. 신라왕은 거차 이마왕 순서로 변합니다. 거서관 차차왕 이삭은 마리간 왕으로 변하는데 요거는 박격거사 1명, 요거는 남해 차차왕 1명, 3대왕부터 16대왕까지는 이삭음이라고 하고요. 그 내부왕부터 이제 마리간, 지정왕부터는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극초반의 말이에요. 신라 초반에. 자, 눌지왕이 동맹체였다. 비왕 눌지왕. 한성 함락되었다. 평양으로 촌됐다. 평나계한이라는 거 있죠. 순서 맞추면 되고요. 그리고 10세기는 백고구 발신백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백고구 발경 신백 기억하시면 되고 그것다 0912가 없지. 0912. 이거 껴놓으면 됩니다. 자, 궁의 정변 축출되었다. 이건 고려의 건국을 말하는 거죠. 고려. 신라 경주침공했다. 경주침공. 고창전투, 공산전투, 공고, 1, 2천, 이건 백제 멸망 직전에 있었던 거. 공산전투, 국호, 고려. 자, 그리고 신검 정벌하기 위해서 견훤이, 왕건의 군대를 끌고 내려왔다. 이게 1, 2천 전투입니다. 고려를 망명했다가 지 아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내려왔던 겁니다. 이게 백제 멸망 직전입니다. 견훤이 나주로 도망했다. 요거는 이제 그 반란, 신검의 반란을 말해요. 그 백제 멸망 직전 바로 전에 있었던 겁니다. 신검의 반란으로 935년에 그 금사사 유폐됐다가 견훤이 탈출해갖고 고려로 투항을 합니다. 이거 보고 나서 신라 왕이 저 왕이 투항했는데 잘 대해주네? 나도 갈까 하면서 갔던 겁니다. 935년이에요. 그리고 왕건한테 부탁해갖고 군대 끌고 와서 지 아들과 싸운 게 이제 1, 2천 전투고 그걸로 후백제 멸망하는 거고요. 자, 봅시다. 고창군, 공상, 공고, 자, 경수랑 기부했다. 935년, 백제 멸망 직전에 있었던 거. 일성군, 1, 2천, 일성군 1, 2천 전투 말합니다. 신건부대, 이게 이제 마지막 후백제 멸망 직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공고 1, 2. 자, 그럼 관록 정록이라고 해요. 관리전 지급하고 노고 폐지했다. 그리고 정전 나눠줬다. 노고비 부활되었다. 다시 노고 부활되었다. 관록 정록. 자, 이거는 2, 3차나 천리라는 거 있죠. 거란 침입에 나타난 거죠. 거란 2차, 3차 침입 이후에. 강화천도는 싸우겠다는 거고, 육지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그만 싸울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몽골 침입기 때를 말하는 거예요. 몽골 침입기 때. 몽골 침입기 때 있었던 일을 찾으라. 황룡사 구충탑이 이때 소실됩니다. 최충원 때는 몽골 침입기가 아니에요. 최후 때부터입니다.
삼별초가 항쟁했던 것은 육지로 안 따라간 거죠. 개경으로 안 따라가면서 이제 삼별초 항쟁이 됐던 거죠. 삼별초까지 진압하고 이제 원간섭기가 되는 겁니다. 개추국사 강해군 때, 이거는 인조반정 때, 이 사이에 인조반정이 있는 거죠. 자, 사화는, 그 박해는 이 5개 박해가 대표적인데요. 신유기 병병이라고 하는데, 신해, 정조 때, 신유, 요거는 순조 때, 그리고 요 2개는 이제 헌종 때입니다. 헌종 때. 철종 때 따로 박해가 없고요. 이건 이제 대원군 때입니다. 기해, 기이한 사람들 죽은 겁니다. 그 프랑스인 세 신부 죽은 거고, 병호 박해, 김대건 신부 죽었던 거고요. 병인 박해는 프랑스 선교사 9명 죽었던 걸 말하는 거예요. 9명. 윤지충,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신해 박해고요. 정씨일가, 이승우가 정씨일가, 이게 신유 박해고요. 남종삼, 프랑스 세력과 연대하다가 대원군이 아니야 나 원래 천주를 안 치네라고 하면서 친 게 병인 박해입니다. 이거 나중에 계한기 때 설명드릴 거예요. 자, 3급 하시는 분들은 인물사, 요 인물사 문제는 안 보시고 넘어가도 됩니다.